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하락을 원하는 사람이 무려 70%에 육박한데도 아직도 집값 상승의 카드를 꺼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발 집값 급등으로 지탄을 받았던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또다시 송영길 의원이 결혼식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90% 대출을 끄집어내서 파란이 예상됩니다. 상담원에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폭등인데도 아직도 민심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송영길 부동산 90% 대출, 정말 이렇게 진행되면 영끌들 난리 굿이 벌어지겠죠. 난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 이게 문제는, 우선은 폭등을 야기할지 몰라도 결국 이걸로 인해서 대추락으로 망하게 되겠죠. 가뜩이나 이 부동산 있죠. 째각째각 시한폭탄 들리는 소리가 지금 귀에 막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7년째인데 송영길 의원 90% 대출, 집값 기름 부는데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90% 대출, LTV, DTI를 아예 여기까지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즉 10%만 있으면 집을 잡는다. 축의금으로 내 집 마련을 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특히 이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축의금으로 내 집 마련. 청년층, 축의금만 있어도 내 집 장만한다. 가능할까요? 지금 얼마인데 집값이? 자, 8년 준비를 했다. 이제 인재시장 하시면서 8년 준비했다. 그래서 누구나 집을 구상을 했다. 누구나 집을 갖는 집을 구상을 했다. 10% 돈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일할 능력이 있거나 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송영길 의원의 90% 대출, 누구나 집을 잡을 수 있다라는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최초 분양가, 즉 10년 뭐 임대, 8년 임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최초 분양가, 이를테면 뭐 한 5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분양을 받게 해서, 이 5억짜리가 8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 한 뭐 10몇억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차이까지도 10년 임대로 그대로 최초 분양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해 주겠다. 이게 바로 요지입니다. 요지. 좀 상당히 뭐라 할까, 이상적인 면은 있습니다. 좀 실현되고 집값만 안 준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근데 과연 이 90% 대출을 해주는데 가뜩이나 집값 심리가 완벽하게 꺾인 것도 아닌데 불장두지 않을까요? 정부 여당 90% 대출 반대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좋은 취지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거 불부터 뻔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90% 대출, 집값에 기름 붓는 거 당연한 거죠. 자, 이제 집값 하락 안정 70%가 원한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폭락 항상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이제는 왜?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로 70%가 원하느냐? 아니, 유주택자가 60%가 넘는데 어떻게 40%밖에 안 되는 그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70%나 원하느냐? 이거 맞아요. 실질적으로 기간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지만 60에서 거의 많게는 78까지도 나옵니다. 집값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자고요. 무주택자는 거의 90% 이상이 집값 하락을 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집값 폭등에 단순하게 실망 또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너무 뛰어가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한 40년 일할 돈을 저금했는데 집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지가 됐어요. 벼락거지. 자, 203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폭등에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투기를 하겠어요? 어린 친구들이 그냥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소박한 꿈인데 너무 뛰어버린 거야. 분노죠, 분노. 결혼 출산도 고민하게 됐어요. 지금 모든 시스템, 모든 정부에서 해야 할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1번을 꼽으라 그러면 이겁니다. 이제 안보 대책 다음으로 꼽으라 그러면 바로 결혼 출산, 이거예요. 결혼 출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이건 미래가 없어요, 나라가.
5060 세대. 그럼 이 사람들은 집이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다 좋아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세금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주택인데도 너무 공시지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뭐 다주택자들은 감수해야죠. 저는 다주택자들은 세게 때려야 한다고 봐요. 물론 다주택자도 이제 아파트 비싼 걸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자녀주택이 고민이 많아요. 왜? 내 집 지어서 좋기는 한데 자녀들 걱정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값이 정체된 사람도 화딱지가 나요. 누구는 뭐 2억 벌었다,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그러는데 자기 집값은 오히려 정체 그대로거나 손해를 봤어. 또 조금밖에 안 올랐어. 다른 것도 막 6, 7억씩 뛸 때 내 거 1억 뛰고 겨우 이제 거래가 돼. 상대적 박탈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 근로자 서민들 이런 사람들도 집값 상승 폭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자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근로의욕이 감소되죠. 결론적으로 무주택 2030, 5060 집값 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로자 서민들은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4월 집값 상충이 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하락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같은 사람, 같은 집단도 서로 상충되는 지금 안건을 내걸고 있어요. 딜레마죠. 보세요. 오세훈 지금 하락 요인, 집값 하락 요인을 따졌더니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제. 그런데 본인은 재건축발 또는 뭐 뉴타운 그리고 각종 규제 해제 이런 집값 폭등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꺼내겠다라고 했는데 상충되고 있죠.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길 것이냐? 재건축발 상승이 이길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근데 그 지역, 해당 지역만 이걸 때리기 때문에 효과가 한계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대치동이라든가 잠일동이라든가 삼성동 그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 때리려면 구 단위로 때려버리던가 최소한 아니면 도시 전체를 때려버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래서 찔끔찔끔. 자, 부동산 각종 지표 한 7, 8가지 돼요. 이 모든 지표가 지금 쫙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폭락했다는 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폭등했다 폭락하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순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 지금 과두기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승 요인 때문에 부동산 하향세가 주춤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빠르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향해서 치닫던 게 지금 뭐 이렇게 꺾였다고는 할 수 없고 주춤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뭐 이렇게 나오는 뭐 KB, 부동산원 또는 부동산 114, 닥터아파트 이런 시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 여당도요. 지속적 공급 대책을 지금 하겠다. 그럼 추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자, 이건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집값이 너무 과잉,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선의 어떤 심리적인 불을 꺼야 하니까. 그런데 대출 완화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출 완화. 지금 대출 많이 해준다고 해서 2030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패닉바잉 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좀 좋아할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려야죠. 왜? 포인트는 제껴둔 채, 포인트는 제껴둔 채 패닉바잉을 유도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싸움 서로 상충도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나 집단이 하는 건데 상충도 있죠. 자, 이게 이기느냐의 싸움인데 자 4월달 지켜보자고요. 부동산 선택의 고민 완벽하게 해결. 여러분들 지역별로 그러면 올해 2021년 한번 봤을 때 지역별로 어떻게 됐느냐. 서울 아마 소폭 상승 이제 하향세라는 말은 하락을 한다는 것보다 소폭 상승해서 이제 보합권까지 좀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다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재건축은 당분간 강세를 띌 가능성이 커요. 경기도 인천 아직 보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은 큰 폭 상승. 그렇지만 이 큰 폭 상승도 좀 꺾이고 있어요. 하향세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다만 이 서울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 또 뛸 거예요. 경기 인천이 상대적으로 많이 뛰는 이유가 서울은 꾸준히 뛰었잖아요. 한 7년 뛰었는데
경기 인천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2020년 한방에 간 곳들이 많아요. 즉 서울에 비해서 들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거야 얘들이. 그런데 광역시 지방은 경기 인천에 비해서 안 뛰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얘들은 많이 뛴 건 더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소폭 상승 또는 하향세, 곧 하락 임박. 지역으로 따지면 제일 올해 안 좋은 게 지방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시기별 선택. 2021년 올해만 놓고 보면 수도권은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지방은 보합이나 약세를 띠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데 이 바람이 강세가 너무 세지면 또 지방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올해는 큰 폭의 폭등도 없고 큰 폭의 폭락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세 정도? 그런데 2022년 내년 이제 대선 이후 2025년 또는 뭐 6년이 될 수도 있고 2022년 23년만 될 수도 있고 전국이 대사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거 노래 부르고 있죠. 만약 이때까지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 나라 망해요. 10년째 뛰는 건데 지금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세계 5위고 도심 집값은 2위라고 했는데 그 몇천 개 되는 그 선진국의 몇천 개 되는 그 도시 중에서 2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도시국가도 아니고 5천만이 넘는 이 국가가. 자 이제 2026년에서 30년은 하락장인데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에는 서울은 많이 뛸 것 같아요. 또 폭락을 했다가. 근데 기타 지역 수도권이나 지방은 선별적으로 오른다. 가격별로 볼까요? 5억 미만 저가 아파트 뭐 지역에 따라서 서울은 5억이 아주 낮은 가격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중치 이 정도 될 텐데 아무튼 저가라고 판단을 하고 실거주 자본금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안 뛰었다는 전제 조건에 매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억에서 10억 중가 아파트는 저평가를 판단해야 돼요. 좀 관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 많이 뛰었으니까.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이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역시 관망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돈이 좀 있다 뭐 대출 전혀 안 낀다 그러면 얘가 10년 내다봤을 때 뭐 한 3, 4년 후에는 폭락할지 몰라도 10년까지 내다봤을 때 많이 뛴다. 나는 실거주다. 돈도 있다. 그러면 뭐 잡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고가 찍을 텐데. 자 근데 매도자들 대신 매도자는 달라요.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이것도. 근데 뭐 오늘 당장 지금 막 이제 폭락한다니까 막 팔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 알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재작년에 팔았다가 작년에 팔았다가 올해 팔았다가 손실 본 사람들 많죠. 계속 뛰니까 왜 본인 스스로 판단합니까?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뻔히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산 가격에서 애를 태우다가 겨우 내 가격에 왔거나 조금 뛰었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던지는 거야. 과거에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자, 서울 시민 70%가 집값 하락을 원한다.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2019년 자 나우앤 서베이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약 거의 80%에 육박하는 78% 집값 하락을 원해요. 19년인데 지금 21년은 오죽하겠어요. 물론 집값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패닉 바잉을 했거나 이제 집을 잡았거나 아주 절박한 사람들 뭐 5년 전 10년 전에 잡은 사람들은 그 막 폭등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최근에 잡은 분들이 그걸 원하죠. 아무튼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상승해야 한다 뭐 이런 쪽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도쿄 자 히치오지시 뉴타운 집값 제가 왜 뉴타운을 끌어당겼냐면 이제 원래 뉴타운의 원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타운 하면 주로 도심권에 해당되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뭐 호재가 많으니까 재개발 얼마나 날아갈 거다. 재건축 날아갈 거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폭락장에는 개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여기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1994년에 412만 원까지 갔던 게 164까지 2005년 급추락하고 있잖아. 뉴타운이면 도시 한복판, 그것도 도쿄 한복판에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또는 새 주택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뭐 3배 넘게 폭락했네요. 10억이면 뭐 3억? 이 추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 완승에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 가시화. 이건 여러 번 했죠. 용적률 30% 100% 상향됐죠. 최고 35층 규제 폐지. 지금 50층 얘기 나오고 있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종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이렇게 되면 집값 폭등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자 가로정비 주택 또는 이제 미니 재건축 이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집값이 뛸 것에 대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자, 이제 당정청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도 안 됐는데 지금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추진, 홍익표. 그 다음에 이낙연,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제한, 50년 무기지 추진. 은성수, 50년 무기지 연구할 수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출 규제 완화 보고받은 적 없다. 약간 부정적이다는 말이죠. 이호승,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송영길, 무주택 LTV, DTI 90%까지 풀어야. 지금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대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잖아요. 자, 강북 미아 수유, 동대문, 용두동 등 13곳 고밀개발.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뭐 다 승낙을 받은 건 아니지만 좋다고 보여져요. 빨리빨리 개발시켜야죠. 다만 집값 거품, 집값 상승 이야기는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됩니다. 역세권, 중공업,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봉구 셋둘둘 순이고 강북 74, 은평구 45, 동대문 11, 영등포구 13, 급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선정, 2차 선정 이렇게 나와있죠. 대충 보면은 금천 가산 디지털, 도봉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그 다음에 영등포 인근, 은평은 여신내 녹번역, 세전역 동서측, 그 다음에 강북은 미아 동서, 미아 사거리 동북, 그리고 삼양사거리 인근, 수유역 남원 남투. 자, 동대문 쪽 등 용두역 청량리 인근, 도봉구 창동 614 일대, 도봉 창동 이동 주민센터.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을 보면 이제 도봉, 쌍문 1동, 방학 2동, 영등포, 구신갈 2구역, 4구역, 15구역, 영등포,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구수세 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구 증산 4구역. 자, 강북 쪽은 구 수유 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구 미아 16구역, 자, 삼양역 북측, 동대문은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바로 이곳이 13곳 고밀 개발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값 하락세 가속한데 그래도 만약 나는 매입 안 하면 미치겠다. 그럼 어디를 매입해야 하느냐? 데이터로만 본다면 이제 2020년에 봤더니 세종이 제일 많이 뛰었고 그래서 흐름도 좋았어요. 대전, 경기, 서울, 울산, 대구 뭐 이런 수준인데 주로 지방도 많이 들어오죠. 근데 21년이잖아요. 지금은 이곳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세종도 있는데 세종은 좀 조정해야 되는 건데 세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데이터, 빅데이터라서 좀 정확도는 높습니다. 대전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인천, 울산, 서울. 지방에서는 울산 하나 꼈죠? 상대적으로 울산이 이제 부산, 대구보다 집값이 싸니까 그래요. 자, 이제 경기, 대전, 인천, 서울. 역시 수도권 쪽이 전망이 밝다는 그냥 드러납니다. 지방은 쫄딱 망하는 쪽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평형대별로 상승률을 봤더니 서울부터 볼까요? 자, 예전에 2015, 16년 상승장 초중기 때 보면 이 소형 10평, 20평이 3, 40평 때도 더 많이 뛰었죠. 이렇게. 더 퍼센트가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대형이 더 많이 뛰었죠. 이처럼 상승 초중기 때는 소형이 먼저 항상 뛰어요. 그러다가 막 달아오를 때 이제 끝물까지 왔을 때는 중대형이 주로 뜹니다. 그럼 지금 집값 누가 거품이 심하냐? 제일 집값 거품이 약한 게 10평대, 그 다음에 20평대, 그 다음에 30평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뭐 대형은 30평대하고 비슷할 것 같고. 자, 꼭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이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초반에는 소형이, 막판에는 대형이 더 뛰었죠. 이렇게. 자, 이것은 인천, 광주, 다른 곳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2020년에 다 빨간색이었던 게 2021년 보세요. 수도권은 빨간색인데 지금 보니까 대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제 광주, 뭐 대전, 부산 다 파란색 또는 빨간색 일부러 좀 전환이 돼버렸죠. 가계 신용대출 지금 심각합니다. 약간 요즘 줄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끄집어내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여기 1600조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죠. 꾸준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LTV, 뭐 DTI, 투기과열지구경 각각 40, 40, 주동지역은 50, 50. 이걸 90% 해주겠다니. 자, 그 다음에 2021년 주택담보대출 추이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금액 비율만 좀 줄어들고 있는 거지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주택자 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패닉바잉 못해서 안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값을 잡아주는 게 문제지. 자, 북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값 차이가 큽니다. 평양시 3만에서 5만 달러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한 5천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함흥시, 신의주, 남포특별시, 청진시 이렇게 지방은 10배가 차이 나요. 우리나라 과연 서울하고 지방이 10배 차이 납니까? 서울도 거품이 엄청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방 다 심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방에서 비싼 아파트, 이게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서울보다 거품이 두세 배 더 심해요. 명심하세요. 지방이 10억 넘기는 아파트들은 광역시 말하는 거예요. 서울의 20억짜리보다 거품이 심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북한만 봐도 벌써 10배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2배? 자, 그 다음에 MZ세대 13억모아 51% 이 사람들 빠르게 지금 돈 벌어가지고 저거 하려고 하는데 주로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주식이 작년 3월달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약 1년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해갖고 1,400대까지 빠졌죠. 그게 지금 3,100. 그러면 2더블 이상 뛰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작년 표본입니다. 손실 비율을 봤더니 자, 기존 투자자들 9%가 손실을 봤어요. 한 60%는 돈을 벌었고 신규 투자자가 62%. 왜? 이제 신규 투자자일수록 불리하죠. 1,400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게 2,800이나 또 3,000에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손실률이 훨씬 높죠. 누적 수익률 원래 이 정도 1,400대에서 지금 3,000 넘었다면 더블 뛴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100%가 다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은 그 정도 돼요. 왜? 더블 뛰었으니까. 근데 개인들 보세요. 형편없죠. 기존 투자자는 그나마 18% 15% 수익을 얻는데 신규 투자자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은 또 달라요. 이제 자, 잘 가야 3,500이고 3,500까지 간다라고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더라도 역으로 2,600까지 떨어지는 것과 반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쭉 올라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고요. 만약 하락이라도 하거나 정체해도 손해봐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왜 90%가 패망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이미 자 1억에 육박하는데 송영길 부동산 90% 대출 지금 이제 이 집을 못 잡아서 막 지옥의 손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짝 나면 안 되겠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만 4년 전 시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저가 저평가 내 집 마련은 고민해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 가격이 비싼 부동산 매입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